안녕하세요. 꾸꾸아빠입니다. 오늘은 스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사람들의 뇌리에 찰싹 달라붙는 세 분의 이야기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틱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가워. 나는 용식이라고 해. 내 말투가 신기하다고. 나는 원래 부산 사람인데 최근에 서울말을 쓰기 시작했어.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한 내용은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전쟁을 넘어는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에 대해 걱정한 시민들이 모여 시작한 단체였어.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핵무기의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왔지. 그러다 하루는 사람들을 모아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 특이한 점이라면 발표자가 양동이를 챙겨왔다는 점이었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비탄 하나를 꺼내 양동이에 집어던졌어. 비비탄은 커다랗고 날카로운 팅팅 소리를 내며 떨어졌지.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 이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입니다. 그 후 몇 분 동안 그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에 대해 설명했어. 이번에는 비비탄 10개를 한꺼번에 양동이 안에 집어던졌어. 아까보다 더욱 커다랗고 복잡한 쨍쨍 소리가 울려 퍼졌지.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 이것은 핵잠수함 한 척이 보유한 미사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비탄 5,000개를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이렇게 말했어. 이것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무기 5,000개의 양입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핵무기의 위험성보다 눈앞에 발생하는 차사고를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야. 하지만 비비탄과 양동이를 이용한 이러한 설명은 핵무기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게 신뢰성을 준 이야기라 생각해.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 나는 민지라고 해. 나는 이번에 감성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 페가수스 식당을 운영하는 플로이드 리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해병대와 군대에서 지내온 25년간의 요리사 경력을 포기하고 은퇴했어. 그리고 이 직업을 다시 얻기 위해 퇴직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왔지. 그는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내게 병사들을 먹일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이라크에서는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 그래서 플로이드는 그러한 격동과 혼돈에 휩싸인 병사들에게 한 줌의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었지. 나는 단순히 병사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사기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비전은 플로이드의 부하들이 행하는 수많은 작은 행동들로 변해가기 시작했어. 페가수스 식당의 하얀 벽은 다른 군사 식당과 달리 온갖 스포츠 배너로 덮여 있었고 창문은 황금색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지.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다른 군사 식당과 똑같은 식재료를 사용하지만 맛이 훌륭하다는 사실이었어. 페가수스와 다른 군사 식당을 차별화하는 것은 바로 태도였기 때문이지. 이러한 그의 사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페가수스 식당은 동료들에게 사막 속 오아시스를 창조해 주었다고 해. 나는 똑같은 식재료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가장 와닿았다고 생각해. 바로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핵심이 아닐까?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네. 안녕? 나는 현주야. 나는 이번에 스토리를 키워드로 이야기해볼게. 내 이야기 들어봐 줄래? 제러드는 192kg의 심각한 과체중의 문제를 겪고 있었어. 어느 날 그의 발목이 부어올라서 병원을 갔더니 부종이라고 진단을 받았어. 그로 인해 그는 몸무게를 줄이기로 결심했고 다이어트 식단을 하기 위해 음식을 고르다가 샌드위치가 눈에 들어왔어. 샌드위치 중에서도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마음에 들었고 곧 자신만의 서브웨이 샌드위치 다이어트법을 개발해냈어. 그 결과 그는 샌드위치만으로 거의 50kg을 뺄 수 있었다고 해.
제러드의 이야기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고 광고 회사의 한 직원은 엄청난 스토리가 굴러들어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 이 광고에 대해 변호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한 거야. 그 이유는 샌드위치 다이어트를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심각한 의료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이었어. 결국 광고는 이렇게 사라지게 될 줄 알았지만 광고 비용을 공짜로 지원하는 등의 노력들을 통해서 2000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방송되었어. 광고의 내용은 이러했어. 광고는 집 앞에 서 있는 제러드의 모습을 비추면서 시작된다. 이 사람은 제러드이고 예전에 192kg이나 나갔었지만 지금 그의 몸무게는 80kg입니다. 그는 이 모두가 서브웨이 다이어트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걷기 운동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는 제러드의 다이어트 비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러드에게는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1999년에 서브웨이의 판매율은 저조했었어. 그러나 2000년에는 판매량이 18% 증가했고 2001년에는 16%나 뛰어올랐지. 이러한 제러드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예시가 아닐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멋진 이야기를 들려준 세 분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다룬 스토리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용식 군이 들려준 핵무기 이야기는 메시지의 신뢰성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었고, 두 번째, 민지 양의 페가수스 식당 이야기는 감성에 대해 알려주었고, 세 번째, 현주 양의 서브웨이 이야기는 스토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금까지 다루었던 6가지 내용을 합치게 되면 하나의 단어가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 한 번쯤 보시면 유익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6명의 성우분들과 함께 스틱이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모두가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꾸꾸아빠였습니다.